충격적인 환자들 중에는 살인을 한 경우가 많아요. 주군의 종아리를 물어뜯었어요. 안녕하세요. 국립법무병원에서 원장을 맡고 있는 조성남입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이죠. 마약류 중독이라는 거는 완치되는 병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생각날 때마다 재발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철저히 관리해야 됩니다. 필로폰을 남용하다가 중독이 돼서 정신병적 상태가 돼가지고 집에서 6개월 된 딸을 살해한 사건도 유명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람도 이제 집에서 약을 하다가 과량 복용하게 되니까 그 딸이 자기 딸이 아니고 헝겊으로 만든 인형으로 보이더라는 거죠. 근데 인형이 자기한테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부인이 이제 남편이 마약을 했으니까 또 난리 칠 것 같으니까 잠시 피한다고 애를 얻고 집을 나왔는데 쫓아가가지고 그 길에서 얻고 가던 애를 포대기에서 잡아 뽑아서 아스팔트 바닥에다 2번을 패대기 쳤어요. 6개월 된 딸을. 그래서 애가 즉사했거든요. 동네 사람 나와서 아버지가 자기 딸 죽였다고 난리가 났는데 이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왜 인형을 갖고 왜 자기 딸이라 그러냐.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했냐면 주군의 종아리를 물어뜯었어요. 헝겊으로 만들었다는 걸 증명해 보려고. 엽기적이죠. 그 사람은 무죄 받았어요. 정신병적 상태 때문에 살인을 해서 심실상실로 봐서 치료받은 환자도 있고 이런 경우를 찾아보니까 너무 많아요. 이제 약을 남용하다가 이제 부인 머릿속에 악마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악마 잡아 죽인다고 이제 막 둥기로 막 머리를 내리쳐서 머리가 다 깨져서 부인이 죽었죠. 근데 문제는 쓰러져 있는데 머릿속에서 악마가 안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손가락 집어넣어서 그 머리 코를 다 파헤친 거죠. 악마 끄집어낸다고 아주 이 마약에 취해가지고 사랑하는 부인을 구한다고 한 게 거꾸로 끔찍하게 살해를 했으니까 이러한 사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보는 마약류 중독자들의 30%는 이런 정신병적 상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약류는 금단 증상 때문에 중독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안 하면은 고통스러워져요. 중추신경 억제제라는 건 뇌를 마비시키는 거는 진정이 되고 통증이 줄어들거든요. 근데 갑자기 끊으면은 반대 현상이 일어나 리바운드라고 그래서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추신경 억제제, 펜타닐 같은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나 마약들은 합성 마약을 대체해서 서서히 끊어가게 하는 치료를 합니다. 그만큼 신체적인 금단 증상이 심하죠. 근데 각성제는 정신적 의존이 더 강해요. 갑자기 끊게 되면은 우울감이 사로잡히게 되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그런 반대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래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다시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점점 더 깊이 빠져드는 게 일반적인 마약류 중독입니다. LSD 같은 환각제가 금단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재발 현상이라 그러거든요. 약을 먹고 나서 괜찮았다가 다시 예전에 약물을 했을 때와 같은 느낌이 살아나기도 하고 후기 금단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요. 제 LSD를 먹고 이모와 어머니를 살해했던 그 사건에서도 과량 복용하고 나서 급성 정신병적 상태가 지속이 되다가 조금 약화가 되다가 한 열흘쯤 지나서 갑자기 악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까그라 신드롬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다른 사람들이 가족으로 위장해서 들어왔다는 유명한 망상이 있어요. 이 친구는 이제 20살 때 그게 생긴 거예요. 처음 복용하고 나서. 그래서 이모가 집에 놀러 왔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누가 이모로 가장해서 그런 걸로 보여지는 거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엄마 아빠도 가짜인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혼자서. 그러니까 자기가 살려고 이제 막 보컬 갖고 와서 막 살해를 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후기 금단 증상도 나타나고 급성 또 증상도 나타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마약류 중독이라는 거는 개인만 피해를 주는 게 아닙니다. 피라미드식으로 이렇게 중독을 넓혀가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중독이 되고 그래서 나라가 망할 정도가 되죠. 중국은 마약 때문에 나라가 망한 역사가 있잖아요. 아편 전쟁으로 개인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가정적, 사회적 이런 피해가 크기 때문에 모든 국가들이 금지하고 규제를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특별한 층만이 마약을 남용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회사원들도 한 6% 이상이 되고 있고 학생들도 뭐 3% 가까이 지금 늘고 있고 직종을 가리지 않고 일반인들이 점점점 접근하기 쉬워지는 게 문제다 볼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예방이죠. 미국도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Say No 프로그램이라 그래서 마약 그러면 무조건 NO, 거절하라는 훈련을 시키거든요. 우리나라도 어려서부터 이런 마약에 대해서 접근하지 않도록 하는 기본적인 훈련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암을 알아봐야 암이 무서운지를 알면 너무 늦죠. 암을 앓기 전에 암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예방하고 초기만 돼도 치료받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할 게 아니겠습니까?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경험해 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고 그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내가 알게 됐을 때 예방을 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거는 똑같은 이치예요. 경험자들이 회복이 돼서 자신의 어려웠던 경험을 남들한테도 알릴 필요가 있어요. 그 외국에서는 이런 병원이나 치료시설에서 1차적으로 치료를 담당하는 사람의 80%가 회복된 중독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을 회복으로 이끄는 일을 하기 때문에 자기는 저절로 지켜지죠. 그리고 회복의 경험을 가지고서 상담을 하고 치료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치료 효과도 굉장히 좋습니다. 마약류 중독은 질병입니다. 질병은요, 치료가 가능한 거예요. 맨날 재발하고 계속 마약하는 사람만 보다 보니까 끊지 못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수많은 사람이 마약에서 벗어나서 건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중독이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서 치료를 빨리 받게 되면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